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동포세계 신문 제 408호가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8호 신문에는 주에게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면 기사가요, 이 불법 체류자 40만에 육박을 했다. 체류 외국인 5민자 1명꼴이다. 이거를 머리 기사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 신규 발생 월별 현황, 이게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통계월보 5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외국인의 이 불법 체류 신규 발생 현황, 그 달마다 특히 어떻게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합법제로 체류하고 있던 등록 외국인이 이 불법 체류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특히 이 불법 체류자가 이 40만 명에 육박을 했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류 의견 5명 중 1명꼴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19 상황에 과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방역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그래서 방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불법 체류자가 40만이면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불법 체류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 정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요, 이 내용을 머리 기사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이번 신문에 주요하게 게재된 게요, 이 중국 영사관이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이요, 여권 신청, 여권 연장, 또 여행 허가증 신청 같은 걸 할 경우, 물론 중국 국적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이 중국 영사관 앱을 통해서 이제는 신청하고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이제는 활성화를 시키는데요. 바로 그 앱을 어떻게 이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가입해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12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정책 뉴스와 관련돼서는요, 이 정부가 외국인 정책반을 구성을 해서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재외동포, 방문 취업 동포 관련 주요 내용도 있고요. 전반적인 이 외국인 정책 관련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이 주요 골자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 이 6면에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9면에는요, KBS 한민족 라디오 방송이죠. 체험 수기를 공모를 합니다. 9월 24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을 주로 게재하는데요. 그거를 9면에 상세하게 이렇게 광고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정말 중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이래저래 이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방문 취업 동포들이 취업 활동을 하다가 이 체류 연장 또 변경을 할 경우에 고액의 벌금을 불가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동포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는 이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를 이 출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왜 취업 활동을 정당화를 할 수 없는데 왜 했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 달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이상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고액의 벌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안산기안동포연합회의 김채화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네, 뭐 요거를 현장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면에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중사랑교회, 네, 뭐 중국 동포들이 많이 다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영희 목사님을 만나서 그동안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일,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좀 교회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떠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인터뷰 내용을 듣고 이 3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면을 보면서요, 주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동포세계신문에는 기존에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그 주요 내용만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재게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의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생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으로 통해서 제가 이 2달에 한 번씩 지면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지면 신문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 동포사회의 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 2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 소식을 실었는데요. 이 5천만 원 이상 양육비를 안 주게 되면은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내국인들에게 주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양육비 알죠? 이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부부가 그냥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양육비를 반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안 주게 됐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출국을 금지하도록 이 출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소병철 의원이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그 체류 기간을 연장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 법안이 대표 발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지금 뭐 방문 취업 동포나 2-9 고용 허가지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보통 3년 또는 4년 10개월 이상 체류를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이제 출국 유예, 출국 기간 연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렇게 이제는 특수한 상황에 이제 할 때는 체류 연장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근거 법안을 이제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다소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 기간 범위 내에 체류 기간을 부여를 안내한다는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신비에서 중국통포를 해방시켜준 의료원 공인중개사 이야기,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관심 갖고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MBC가 보도한 뉴스였죠. 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중국통포를 등진 이 KT, 그러다 결국은 이제 1년 통신료 317만원을 환급을 해 주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되시는 동포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로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제 사항이 있으면은 저의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창립 20주년을 맞게 된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담임 목사님 인터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개척부터 이 성장에 이르기까지 과정 쭉 썼는데요. 어쨌든 이 한중사랑교회는 법무부가 지정한 이 동포체류지원센터로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동포의 여러 가지 권익신장, 또 정책을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조언자 역할 이런 것도 함께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신앙교육을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면에는요, 불법 체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 현상이 뚜렷하다. 여기에 있는 정부의 대책이 있냐 하면서 그 내용을 집중 게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일면을 설명을 해드릴 때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서부터 2021년 5월까지 연도별 이 불법 체류자 증감 현황을 나타낸 그런 도표인데요. 2011년도에는 16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까지는 20만 명이 조금 넘었고요. 2017년도는 25만, 그러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늘어서 35만 명 이상이 쭉 됐고요. 2021년 5월 달에 39만 3천, 그러니까 21년 5월 달에 39만 3천 명이었는데요. 그 옆에 득표를 보면은 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 신규 발생 월별 현황을 보시면은 2001년 21년 5월 달에 한 달에 발생한 불법 체류자, 등록 외국인이었다가 불법 체류자가 4,82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0명 가까이가 신규 불법 체류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 6월, 7월, 그러니까 지금은 40만 명이 넘게 발생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정말 이 불법 체류자가 2011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배 이상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이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법무부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거기 현실에 맞는 출입국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과연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해외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외에서 신규 도입을 하는 것보다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법무부 출입국, 뭐 정부 합동 이 외국인 정책관에서 고민을 하고 풀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면에도요, 정부가 외국인 정책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는 내용, 인구 감소 시대 외국 인력 활용 방안, 요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주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 동포인 경우, 구수련이라든가 중국 동포에게도 국적에 차별 없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좀 부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 인재 또 국내 유학을 온 그런 유학생 이들에게도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지방에 이제는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요. 이 지방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뭐 영주 자격이라든가 한국 국적을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의 문헌을 좀 넓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어쨌든 내국인의 인구의 뭔가 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는 외국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주요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아직 뭐 틀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그런 시행 방안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정부 합동의 외국인 정책반이 어떤 내용을 펼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발등에 떨어진 불등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200만이 좀 안 되는데요. 거기에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지금 불법 체류자 이 40만 명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고 또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뭔가 이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갖고 오는 경우 뭐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고충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네, 7면에는요, 오피니온 지면인데요. 한중상강포럼 공동대표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이기도 한데요. 한중설린 우호 영원한 가제라는 주제로 이렇게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요 본면에 게재된 글은요, 지난 6월 24일 근현대사 한중선린 우호 관계사 고찰과 미래전망이라고 이 한중상강포럼 2021년 하계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개회사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는, 그래도 중국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뭐 내년이죠. 2022년은 한중 관계 30주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 뭐 그와 관련된 중국 동포 사회 입장으로서 이 장경률 선생님이 한번 조망해 본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동포 언로 동포 기업인인 정영수 글로벌 한상대림 이사장. 네, 이 싱가포르에서 41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동포 기업인인데요. 이 중국은 화상을 우대하는데 한국은 750만 동포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재외동포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터뷰를 이 조선일보하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유튜브 방송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7면에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처 이런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또 국내에도 이미 100만에 가까운 이 재외동포들이 기환동포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는 750만의 재외동포가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래서 이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내국인과 이 동포사회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서로 가교적인 또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하려면은 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외동포처든 재외동포총이든 이런 것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전담기구가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목소리로만 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도와 이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 같은 그런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국회를 통과되고, 그럼으로써 기구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이 법 제정에 우리가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8면에는요, 이 글로벌 가족지원연합회의 하주현 회장,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주현 회장은 10여 년 넘게 또 보험 설계사, 상담사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이 손실보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한번 어떻게 정치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주연 회장은 이 심양 인근에 있는 요양 출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경상도가 고향인데요. 아버지는 밀양, 어머니는 청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17살 때에, 그리고 어머니는 5살 때에 중국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상당히 중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가족들, 또 동생들 뒷바리도 친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 이제 학교도 설립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늘 한국에 와서 1995년도에 한국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국적을 기여해서 한국에서 뭐 회사도 다니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또 보험회사에서 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버지처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주연 의장은 이 귀화한 중국 동포로서 내국인과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80만 중국 동포와의 어떤 가교자 역할을 하도록 또 많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8면에 보면은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접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접종을 할 때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안내하는 포스터를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안내를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자, 9면에서는요, 안산기안동포연합회 다선협회의 김채화 회장 인터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1면을 설명을 할 때도 주요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인데 요즘 왜 이렇게 벌금이 많은가,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그 인터뷰 내용을 주요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채화 회장과의 인터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1편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벌금이 많아요? 제2편에서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 현황, 법무부 대책은 있나요? 제3편에서는 중국 여권 연장 신청 접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제4편에서는 상업문화도시가 되려면은 이런 것부터 하면서 이 안산 원곡동 이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16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그런 소감들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먼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편집 데스크. 네, 뭐 이것도 제가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또다시 뭐 델타 변이다 이렇게 이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통상 이제는 2주 격리에서 3주 격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을 이동해서는 또 2주를 더해서 또 5주까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격리 생활을 한 중국 동포들의 체온담이 또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참 중국에서 5주 동안 격리 비용만 한 300만 원이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중국 동포의 출국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해서 법무 출입국이 중국 동포와 관련 아니면 외국인과 관련된 이런 출국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을 편집 데스크를 통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이게 9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과 경험을 담은 영상, 그래서 200자 원고지 20매, A4 용지는 3장에서 10장 내외, 또 영상 콘텐츠는 5분에서 10분 내외 분량, 이런 콘텐츠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요, KBS 한민족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제출한 그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고요. 뭐 그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면, 11면은 중동포 전일 혼인광고 개진면. 12면은요, 사진과 함께 중국 동포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린 게 있고요. 주요 내용은 중국 영사관이 7월 14일 공지한 내용입니다. 7월 20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여권 또 여행 허가, 중국 영사관 앱을 이용을 하라는 그런 안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R 코드까지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쉽게 이 QR 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 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특히 중국 국적이죠. 중국 국적 동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현지 핸드폰 번호로 여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앱을 통해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앱을 통해서 이제는 여권 연장 신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행 허가증 신청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앞서서도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게재를, 지면을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뭐 상강포로 공동대표 장영률이 만난 사람에서 국제법학자 2장이 이 경희대 명예교수님과 인터뷰 내용,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1번 원전 오염수 무단 해양 방류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국제법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는 국제재판소에 이거를 좀 제소하려고 지금 TF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과연 이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뭐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들 주요하게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 주한 미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인데요. 이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이 진보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장희 교수님의 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유튜브 방송에 게재를 했다는 뜻이에요. 14면에는요, 김용필의 동포세계,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게재된 거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게재를 했고요. 15면에는요,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네, 제가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 수요일에 행복 우체통에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개됐던 독보분들의 사연. 네, 이영금 씨, 중국 길림선 영길 씨, 여성분 60대인데 인간의 향기.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그런 걸 아주 인간미 있게 이렇게 글을 쓰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6면에는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휴면 보험금을 찾아가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금 휴면 보험금, 그러니까 방문 취업 동포라든가 뭐 E9으로 계신 외국인 노동자들 분 중에 이 취업 교육을 받고 나서 첫 직장에 어서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되었던 그 보험금이 있을 겁니다. 한 40만 원 정도. 그거를 아직 되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먼 보험금 찾아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 12면에 여러분들 상세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휴면 보험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7월 19일 월요일 맞이해서 동포세계신문 제408호 이렇게 발행이 돼서 관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동포세계신문하고요. 저희 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고, 앞에 게시판에 제가 이 신문을 바로 지면 신문과 똑같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을 해 놨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상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은 바로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온라인으로 신면 지면 보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동포세계신문 지면신문은요,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 홀수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또 혹시 신문의 내용을 게재를 하고 싶거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필요한 거는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주요 내용은 또 지면신문에 이렇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